8월 2일,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21일 후 발효가 돼 이르면 8월 말부터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배제하려고 하자 국내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의 목소리가 나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당장 국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정말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일본이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일본에 벌어질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방문객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입니다. 아베는 2020년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30% 이상이 늘어야 하는 숫자죠.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4명 중 1명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일본 유명 관광지들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을 버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베의 계획대로 올림픽을 맞아 방문객이 30% 이상 늘기는커녕 예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도쿄올림픽의 숙박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쿄는 대조직위원회가 4만 6천 개의 객실을 선점해 숙박비가 폭등한 상태입니다. 1박 기준으로 주경기장에 있는 신주쿠의 호텔을 잡으려면 7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여론의 악화입니다.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에 대한 국제 여론도 나빠질 것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를 건드리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일본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은 여러 가지 비판받을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 지역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들에게 먹이겠다는 조주기의 방침과 도쿄 인근 토양 상태에서 방사선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큰 우려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면 도쿄올림픽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보안업체의 보이콧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무려 1281억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보안 시장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내에는 보안업체가 별로 없고 기술력도 취약합니다. 도쿄올림픽 주관사 NTT 도코모는 한국의 한 업체를 선택해 보안을 맡겼는데요. 그들이 한국 업체를 선택한 것은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 없이 빠르게 복구한 것을 보고 높은 수준의 한국 보안업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자 일본 관계자들은 우리 쪽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업체들이 보이콧을 하고 대체할 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보안 제품은 각 나라마다 보안 인증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한번 채택해 쓰기 시작하면 변경하기 어렵고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보안업체가 대회 직전에 보이콧하자고 할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베가 한 행동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아베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 자신들만 피해를 안 보려고 대비를 해놨습니다.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일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한국의 OLED 패널을 수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 수출은 작년 대비 26.6%가 줄었지만 일본만 129.2%나 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면 한국의 OLED를 못 받게 될까봐 미리 수입해 놓은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고 한국 기업에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이었죠. 한국민은 그동안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었지만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8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1,000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본 제품들을 구입해줬고 일본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경제 보복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보복을 한 행동은 평온했던 한일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베가 경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웃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흔적이 줄어들자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는 야생 동물이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시에서는 이것들이 다수 출몰해 일본 방역당국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고이즈미 환경장관이 특이한 정책을 내놓아 일본이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간의 흔적이 줄어들자 세계 각국에서 동물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퓨마가 도시를 발굴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칠레는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를 내렸는데 새벽 시간에 사람이 없자 최근 가뭄으로 먹이가 줄어든 퓨마가 먹이를 찾아 인간이 사는 도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칠레 당국이 검역과 통행 금지를 내렸지만 도시의 빈 지역을 걸어다니는 퓨마에게는 그러한 인간의 지침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태국의 도시 롯부리는 원숭이 사원인 프라프람 샴요시 있는 도시인데 최근 사태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현격히 줄어들자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숭이들끼리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주택가의 술록대가 자연스레 나타나 잔디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따사로운 오후의 햇빛을 즐기기도 했고, 영국의 한 마을에는 양떼들이 나타나 맥도날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인간이 사라지자마자 우후죽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스페인에서도 멧돼지와 염소, 늑대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폐쇄한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도 고비나무를 타는 등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편안함을 느낀 야생동물들이 공원 내를 자유롭게 활보해 눈에 자주 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타난 동물이 상당히 특이했는지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쿄에서 일본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에는 야생동물 대신 쥐떼가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쥐떼란이 다소 충격적인데요. 과거에는 도쿄 최고의 번화가로 긴자를 손꼽았지만 현재는 신주쿠 북쪽에 위치한 가부키초를 꼽는다고 합니다. 가부키초는 낮에는 식당을 찾는 일본인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저녁이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둘러싸여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줄어들자 가부키초에는 수많은 쥐떼들로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수의 쥐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 전신에 소름이 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키타 규슈에서도 쓰레기 봉투에서 먹이를 먹으며 건물 사이를 맴돈 후에 황량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쥐떼들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쥐떼들이 또 다른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일본에는 쥐떼도 많은 듯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주가 흘렀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282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의 중심인 도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도쿄는 지난 28일에만 112명이 늘어났으며 지금까지 판정자가 도쿄에만 총 4,05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 4월 28일 기준으로 총 14,60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수도인 도쿄가 대략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쿄의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은 방역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일본의 황당한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일본의 차기 후보 총리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장관의 말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재차 질문하자 고이즈미는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알맹이가 없는 것을 떠나 당연히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고위직 관리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환경상은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위험이 높은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을 위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나 그림을 쓰레기 봉투에 그리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번에 했던 말과 달리 구체적이며 언뜻 보기에는 취지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고 환경장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맞게 일 좀 하세요. 환경장관으로서 정말 환경미화원을 돕고 싶다면 일본인들에게 쓰레기 봉투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월급 인상이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환경장관은 일본인들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제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주세요. 일본 정부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위험수당과 고기능 마스크, 장갑 지원, 차량 소독 등 그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비를 지급해주기 바란다. 라는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첫 마스크 정책을 내놓아서 자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고이즈미 환경상은 쓰레기 봉투에 그림을 그리자라고 해서 자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다니 정말 일본은 대응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 먼저 김칫국을 마시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마스크와 테스트 키트 지원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네티즌들 역시 일본에 굳이 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한국이 일본의 테스트 키트를 지원할 경우에 일본의 국립연구소에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후생 노동성은 한국의 테스트 키트 성능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일본의 테스트 키트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인데요. 현재 한국산 테스트 키트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대기표를 뽑고 줄을 서서 요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일본 당국이 배포한 마스크조차 불량품이 많아서 반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아사히 신문에서는 마스크에 머리카락과 먼지 등 이물질 등이 많아 불량품을 포함해 3만 장을 넘게 반품했다는 것이죠. 일본은 현재 마스크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반품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검증할 능력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세바스티안 크루츠 오스트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츠 총리는 한국은 방역 모범 국가인데 한국이 어떻게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오스트리아와 필수 인원 교류 보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크루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는 여행에 관한 경고를 조만간 종료할 예정이라며 한국은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한국 간 항공편 직항 노선 재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오스트리아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5월 말까지 연장한 것과 정말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해외 입양인들에게까지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인들을 향해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현지 입양단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입양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입양인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도 대한민국 정부가 품질이 좋은 한국산 마스크를 지원해준다는 입장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 해외 입양인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빠르면 일주일 내로 1인당 8장 수량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사실상 현재 유럽과 미국은 마스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내준 마스크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 역시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인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자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국 상황도 감당하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현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해외 입양인들까지 챙기는 놀라운 행보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격 차이가 현저히 커져 이제는 서로 닿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